안녕하십니까. 주명룡의 준비되셨나요? 주명룡입니다. 오늘 방송은 KRP 대한원투자협회가 21대 국회에 요구하는 노년 일자리 정책 전반에 관한 정책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정부가 2023년도 노년 일자리 정책 예산을 편성하면서 베이비붐 세대와 후기 노년 세대를 구별해서 실시고자 하는 차별화된 정책 운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0월 26일 국회 앞 기자회견 현장을 보시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하프 대한운투자협회 노인일자리 삭감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원투자협회 주명룡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 2023년도 정부 예산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예산 중에는 대한민국 노인 일자리라고 부르는 공익형 일자리를 6만 1,000개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6만 1,000개의 일자리는 6만 1,000명의 후기 노년층이 일자리를 잃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보건복지부나 정부는 6만 1,000개 일자리보다도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더 늘려서 보충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6만 1,000개의 일자리를 갖는 이 후기 노년층은 그에 해당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베이비붐 세대와 후기 노년층은 그 자라온 환경이나 교육, 기타 모든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 환경 서비스로 일을 주어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한원투자협회는 9월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일자리 해결 청원서를 전달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서 국정감사 기간이 끝난 지금 대한민국 국회 앞에 모여서 일자리 관련 회견을 대한민국 국회에 전달하는 회원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견이 끝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그리고 해당 소속 의원 40명에게 문서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국민의힘 당사,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방문해서 이 문서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식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유권자로서 노년층의 노후 소득과 직결된 정부의 가혹한 재정 일자리 삭감에 대한 항의와 국회의 입법 결의를 요구하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쟁을 떠나서 노년층 민생 현안에 대해 국회의 일치된 의결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2023년 예산으로 내놓은 공익형 6만 1,000개 일자리 삭감은 매우 가혹합니다. 최대 취약 노년층 6만 1,000명에 대한 차별이며 이들을 복지 사각지대로 내모는 처사입니다. 21대 국회가 원상복구시켜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전제로 대한원투자협회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정책 건의를 국회에 전달 요구합니다. 첫째, 급증하는 노년 인구 대비 현재의 노년 일자리 10% 선에서 점진적으로 늘려서 20%로 상향하라. 둘째, 활동시간을 늘리고 활동수당을 현재의 27만 원에서 40만 원 선으로 증액하라.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셋째, 지역, 연령 구분 없이 거주 시도 행정구역 안에서는 자유롭게 일자리를 할 수 있게 하라. 이는 지자체의 님비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넷째가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시행 사회공헌 활동 수당을 현실화하고 연간 참여 인원을 대폭 증원하라. 5번째는 노년 일자리 행정사령탑을 일원화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NGO 참여를 시행하라. 이상 5가지를 요구했습니다. 6만 1,000명에 해당되는 6070 플러스는 대한민국의 근간입니다. 20, 30대 젊은 시절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산업 전선에서 앞장서 왔고 80년대 민주화의 열풍과 88 올림픽 등 국가 번영의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그 50년대생이 65세에 도달하고 있으며 60년대생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60세 정년을 채우고 정상적인 퇴직을 해도 연금 수령 시기는 멉니다. 또 연금을 받는다 해도 평균 수령액은 50만 원 내외입니다. 연금 수령에 도달한 62세 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을 받는 비율은 44.1%로 10명 중 5.5명, 그러니까 6명 가까이가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공익적 일자리는 솔직히 일자리가 부르기 열악한 임금입니다. 그러나 노년층의 사회 참여를 통한 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일거리입니다. 그 일거리 6만 1,000개가 없어집니다. 6만 1,000명의 일자리입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에 따라서 더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미래 노령사회를 바라보는 노년층 고용에 대한 재정 일자리로서 큰 그림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와 베이비붐 이전 세대, 즉 후기 노년층 일자리 처방은 달라야 합니다. 살아온 환경이나 교육 수준, 연금 등 경제적 사정이 전혀 다른 두 세대 간의 일자리 쿼터는 달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하겠다는데 사지로 내모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이들 6만 1,000명이 복지로 가면 재정은 훨씬 더 들게 됩니다. 경험과 경륜을 쌓은 이 인적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길은 멀고 나이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은 이들을 복지로 내모입니다. 국가 재정이 더듭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는 지난 3년째 우리 모든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6070은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가 쓰러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붕괴되면 사회가 곤란해집니다. 대학에 다니는 자녀에 이제 군에서 제대 청년 취업의 문을 뚫고자 하는 자녀들로 3세대 또는 4세대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도 한숨 쉬며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부모님 기척에 숨죽이며 고직 이력서를 만드는 자식들의 모습이 우리 사회 가정의 한 단면입니다. 정부 2023년도 예산안에서 공익형 노년 일자리 6만 1,000개의 삭감은 정말 가혹합니다. 6만 1,000명이 활동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최대 취약 노년층 10%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늘어나는 사회 서비스나 시장형 민간기업 연계 일자리로 구제될 노년층이 아닙니다. 또 다른 불평등과 차별로 상처받고 빈곤의 나락으로 낙오될 것입니다. 정부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재정 방향 우리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줄일 걸 줄여야죠. 줄일 걸 줄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OECD 및 미국 은퇴자협회는 공동으로 배우며 오래 일하는 사회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K협회 대한은퇴자협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 투입으로 만드는 정부 주도 일자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여 숫자에도 임금에도 예산 확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6070 후기 노년층은 더 좋은 어떤 다른 일자리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량에서 밀리고 연령에서 밀립니다. 연령주의에서 경쟁이 안 됩니다. 대폭 수정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적어도 예년 수준으로 원위치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노인 일자리는 그때 20만 원이었고 지금도 27만 원대입니다. 생활이 안 됩니다. 활동 시간을 늘리더라도 수당을 40만 원대로 상향하길 촉구합니다. 또한 대한은퇴자협회는 공적연금 플러스 민간기업 연계 일자리를 만들어 월 150만 원 플러스 생계형 일자리를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나이든 세대를 원치 않습니다. 고령층은 밀려나게 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국가가 지원 제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일례로 KRP 대한은퇴자협회는 작년 5월 서울 중구청과 협업해서 중구 관내 기업 중 사회 공헌을 늘 자랑하는 유수 기업에 몇 가지 유형의 잡 사이트를 가진 퇴직자를 취업시켜 보려고 중구청장 공문으로 그 기업에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중구청장 협조 공문에 회신도 없습니다. 정부가 민간 시장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기업에 상당한 정부 조치가 따라줘야 합니다. 고령자 우선 고용 집중이 있고 상시 근로자 20% 룰이 있습니다만 실효가 전혀 없습니다. 국회가 입법 조치를 강화해줘야 합니다. 이제 예산 결정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6만 1,000개 일자리를 되살리고 늘어난 노년 인구만큼 비례해서 일자리를 늘려가야 합니다. 다시 국회에 요구합니다. 국회는 증가하는 노년 인구에 비례해서 일자리 쿼터를 20%로 대폭 늘리고 6만 1,000개 일자리를 원상 복귀하고 그 수당도 40만 원대로 올려 현실화해 주길 바랍니다. 공적연금 제도가 빈약한 후기 노년층에겐 공공일자리는 사회 참여를 통한 또 다른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사각지대로 내몰지 마십시오. 국회에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KARP 대한은퇴자협회 1동. 이어서 구호 제천을 하겠습니다. 하나, 노인 일자리 삭감은 6070 플러스 세대의 역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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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국회는 노인 인구 대비 10% 참여를 20%로 상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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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국회는 일자리 활동 시간을 늘리고 수당을 40만 원 증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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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지역 연령 차별 없는 노인 일자리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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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사회공헌 활동 참여 인원을 대폭 증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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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KRP 대한은퇴자협회 노년 일자리 관련 국회에 전달한 문서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앞으로 해서 저희 정책안을 전달합니다. 대한은퇴자협회가 공식 문서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님께 전하는 문서입니다. 네, 회견 영상이 좀 깁니다. 국회 앞, 또 더불어민주당 앞, 국민의힘 세 곳에서 회견을 가졌습니다. 정부가 노년층을 연령대로 구분해 새롭게 일자리 정책을 펼치려다 보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바로 잡아주고 이를 계기로 대한은퇴자협회가 제안한 5가지 일자리 정책이 국정에 반영되길 촉구합니다. 주명령이 준비되셨나요? 주명령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